(8월 9일) 화요일 손노먼의 선택 yes or no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손노먼의 선택 yes or no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종목 3가지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제 방향성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손세민 전문가라고 하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참 안타깝죠. 148,000원이었던 종목이 38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릭스터 M에 이어 불소2도 흥행 부진, NC 어찌하오리까. 불소2의 출시 이후 호평의 주가 하락. 최근 이런 식으로 신작 게임들의 그 흥행 참패로 인해서 NC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원래 게임주는 출시 이후 재료 소멸로 인한 약세가 나와주는 것이 정상이긴 합니다만 NC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좀 보실까요? 고점 85만원이었던 종목이 55만원까지 30만원이 빠져요. 그런데 좀 뒤에 이상한 게 보이죠? 장대 양봉? 진짜 이상한 종목입니다. NC소프트 내년 NFT 진출 선언, 3분기 실적 부진에도 상한가 직행. 이때는 한참 그 NFT만 말하면은 게임주들이 다 강세가 나와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신작 게임들이 흥행 참패했는데도 상한가를 갈 정도인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거래소는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에는 리니지 M 잡은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한테도 밀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NC의 주가는 쭉 하락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쭉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 근데 최근에는 저점을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NC, TL 전사 테스트 돌입, 2마리 토끼 잡을까? NC소프트의 신작 TL이 전사 테스트에 돌입한다. 개발 막바지에 돌입한 이 게임은 빠르면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빨라야 연내 출시되는 게임이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상단에 구름대가 형성돼 있고 이거를 뚫고 올려줄 수 있을까라는 점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악성 매물도 너무 많고요. 이 신규 출시 게임이 나온다는 거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8월이거든요. 빨라야 연내 출시인데 이제 8월이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온 다음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 NO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는 위지트와 함께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와줬죠.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FTX와 인수협의는 사실, 주가 급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언급이 어렵다. 이렇게 인수랑 매각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가 왜 상승하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회사가 팔린다는 건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은 회사가 팔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이고, 팔리는 회사가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FTX 거래소는 세계 4위권의 마진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일 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비덴트는 빗썸 매각설에 40% 급등한 비덴트 다음 달 327만 주 신주 상장된다. 신주 인수권 전환 청구권 행사로 다음 달 12일 신주 상장. 이게 7월 기사니까 이번 달 12일, 즉 이번 주 12일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이제 327만 주가 쏟아지면 나올 거예요. 당연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인수 관련, 이런 테마적 관련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은 보통 개인 투자자가 이제는 급등세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저는 주도하는 종목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쭉 조정이 나오면서 21선 지지를 정확히 받아주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12일 전에 한 차례 상승세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저는 비덴트에 대한 평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12일 전까지는 들고 가보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굳이 매수하시면서 위험 부담을 가지지 말자.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는 이제 원전 관련주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조 루마니아 원전 사업의 한미 포함 삼각 협력 제안 뿐만 아니라 첫 순반 김의장 폴란드석 K방산 세일즈 외교 원전 협력도 논의. 원전 관련주는 이런 식으로 수주 사업, 수주하던가 뭐 신고리 뭐 짓는다, 뭐 SMR 소형 원전 뭐 이렇게 뭐 또 수주한다, 뭐 이런 식의 이슈가 나와주면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은 솔직히 좀 쉬웠어요. 왜냐면은 전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추구했습니다. 그 원전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같은 민주당 인사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암원전을 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보다는 친원전적인 행보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원전 관련주가 이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셨다면은 이 테마적인 관점 하나로도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최근 14,950원까지 도달했다가 9,10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고,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비율이 10.9%로 좀 높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해치에서 이 악성 매물이 좀 많다 보니까 상승세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차트를 보시면 또다시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뭉쳐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특성상 뭉치면은 벌어질라 하고 벌어지면 다시 뭉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격도를 좀 더 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전 관련주는 충분히 조정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 만큼 저는 예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서울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뭐 지방은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죠. 다들 폭우, 폭염 조심하시면서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